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급등한 국제 유가와 금리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쉽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좀 잘 버텨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또 있었는데요. 국제유가 지난주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월요일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발목을 좀 잡기 시작했습니다. WTI가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6.7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올해 연중 최고치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온 건데요. 오펙 플러스가 특히 사우디와 러시아가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발적 감산이라는 명제를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나온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해 연말까지 그냥 자발적 감산 쭉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가는 또 반등할 수밖에 없었고요. 즉각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이던 에너지주, 그러니까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이런 종목들에게는 호재로 인식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항공주나 크루즈 관련주 이쪽에서는 유가 부담을 바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건 유가만 올라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겠죠. 어떻게 잡은 인플레이션인데 다시 CPI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과연 연준이 가만히 있겠느냐.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2% 넘게 급등을 했고요. 다시 한번 4.27%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 몇 개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안정적이고 탄탄한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M7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상승 탄력이 좀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가장 빛났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게 좀 불안했던 건데 결국 그 목적은 시장 점유율 확대였잖아요. 그런데 8월 중국 판매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물론 영업이익 따지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연준의 월러 이사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우리 굉장히 긍정적인 고용 보고서를 2달 연속 확인했다. 이게 3달까지 반복된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긴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물가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얘기도 시장에 안 좋을 건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8월에는 이제 금리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면 9월에는 유가와 인플레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한동안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와 기술 섹터가 오르고 필수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산업 섹터 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많았지만 빅테크 종목들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 등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1%대 강세를, 그리고 테슬라는 한동안 부진하던 주가가 크게 반등하면서 4.7%가량 올랐습니다. 오라클은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로 상향을 하자 2.5% 오르면서 초록불을 켰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RBC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상향하자 장중 좋은 흐름 보이다 0.24%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DR 호턴, 풀티그룹 등 주택 건설주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 상승 소식에 항공과 크루즈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고 반면 할리버튼 등 에너지 관련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징둥닷컴,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은 경기 부양책에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S&P 500에 신규 편입되는 두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IPO를 눈앞에 두고 있는 두 기업 역시나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아주 핫하다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기업 편입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유 숙박 서비스 기업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글로벌 사모펀드사인 블랙스톤이 S&P 500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대신 링컨 내셔널과 UL 브랜드는 S&P 500에서 제외가 되고요. S&P 스몰캡 600 지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에어비앤비와 블랙스톤의 주가가 간밤 급등을 했는데요. 에어비앤비 종목을 볼까요? 밸런스는 에어비앤비가 그간의 펀더멘털 개선을 바탕으로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호재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력한 여행 수요 속에 주가가 이미 연초 대비해서 67% 상승한 상황이고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우수한 펀더멘털이 재확인됐죠. 숙박 일수 그리고 여행 예약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또 플랫폼을 신규 이용하는 여행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티그리스 리서치에서는 마케팅과 새로운 기능 도입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웰스파고는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추가로 편입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시가총액에 기반해서 KKR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또한 향후 S&P 500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 공개, IPO를 눈앞에 두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죠. ARM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4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4,965억 원을 조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애플 등이 투자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CNBC는 인공지능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다수의 기관들이 이 암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암의 총 가치를 약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조 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기업 가치는 최소 5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료품 배달 스타트업인 인스타카트의 경우에도 암과 더불어서 이달 첫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스타카트는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해서 31% 성장하는 등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고물가로 인해서 식료품 물가가 상승을 하자 이에 따라서 주문량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광고를 통한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제 불안으로 인해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 섹터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제 제작사인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유럽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프랑스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이 1위였는데 제쳐버린 거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는 4일에 영국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도 최근 우수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됐을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마운자로 또한 임상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만 치료제의 연간 매출이 2030년까지 7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82%를 양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이 두 기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62%가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76%가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